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1월 2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27일 한국 정부가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또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이 이제 중단되는데요. 지난해 12월 30일이었죠. 중국이 그때 한참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시기에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또 와서 코로나19 검사를 강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또 중단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측에서도 지난 1월 12일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한다. 그리고 중국 경유 비자 면제 이것도 중단한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해서 국내 언론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한편에서 이 중국 당국이 예상치 못한 이런 보복성 조치 이런 걸 보고 한국 정부가 1월 말까지는 단기 비자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지만은 곧 정상화시키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해보고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좀 많이 또 그 당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네, 역시 한국 정부 한 달 더 연장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도 당연히 한국인에 대한 이 비자 발급 또 경유 비자 면제 이거 중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방역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거는 이 중국의 춘절 기간, 어제 27일 끝났죠. 지난 21일서부터 27일 중국의 춘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 더 연장을 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 한국과 중국의 이렇게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조치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가 서로 기싸움하고 그다음에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조치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또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다시 중국 관광객의 입국에 의해서 이 관광 활성화를 좀 기대하는 이 관광업계의 또 불만도 크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업체들입니다. 이 중국 현지의 공장이나 거래처가 있는 이 중소기업 업체들.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 장기 체류하는 이 주재원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은 이 중소기업 업체들은 주재원이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의 공장이라든가 이 거래처를 확인도 하고 또 수시로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 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또 한 달 더 또 비자 연장 이런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큰 타격을 더 받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 업체를 위해서 중국 현지에 급하게 이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또 설립을 해서 대신 공장이라든가 이 거래처 갔다 와서 좀 상황도 좀 파악해주고 또 시장 조사도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이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중국의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중국 당국이
이 환영할 그런 조치가 아니냐, 이 중국 당국을 도와주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때문에 중국 정부를 도와주겠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은요. 그러나 최근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한번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번에 한국 정부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뉴스 보겠습니다. 이 제목들만 보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1월 26일 중국 제로 코로나 끝나자 부유층 해외 탈출 속도 빨라진다. 조선일보 1월 26일 못 살겠다 이민 가자 중국 부자들 엑소더스 185조 원 빠져나간다. 아시아경제 중국 부자들이 방역이 해제되자 떠올린 단어는 이민. 네, 이민이라는 검색어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일 유시스 코로나 봉쇄가 풀리자 중국의 부유층들 차이나 엑소더스 가속화, 이 탈중국화, 차이나 엑소더스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 보도. 근데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뉴스들을 좀 보면은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자 이 중국인의 특히 이 부유층들이 해외 여행에 크게 관심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외 이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뭐 어려움을 겪었던 뭐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공동 부유 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공동 부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지원을 복지를 늘리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공동 부유죠. 그래서 뭐 중국에 돈 좀 있는 이 부유층들이 이 재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빼앗긴다 그럴까요? 뭐 그런 위험을 느끼니까 해외로 그러니까 뭐랄까 자금도 해외 유출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해외 여행을 또 빙자해서 이민을 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1월 25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를 원하는 중국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붙잡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에 따르면은 중국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해외 이민으로 매년 자본 1,500억 달러 184조 원이 유출이 있었다. 매년입니다. 1년에 자본 1,500억 달러 184조 원 유출이 있었다. 올해는 이 해외 이민 수요자가 증가하면 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부유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합니다. 네, 한참 미국하고 중국 뭐 갈등이 아주 크다. 무역 경제, 패권 경제 그렇다고 하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의 유럽 지역인데요. 만약에 이 한국도 정부가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민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한국에 와서 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뭐 상황을 지켜보고 나아지면은 이제 또 중국으로 돌아가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한 달, 두 달 뭐 얼마든지 뭐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피성 이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네, 결국은 뭐 한국 정부는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함으로써 그런 관광 특수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게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됐죠. 네, 물론 저 국민 안전을 위한 이 불가피한 조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 관광 특수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어쨌든 이번에 이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 부유층들의 해외 이탈 이거가 상당히 신경을 쓰일 텐데요. 한국 정부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천주 홍콩대학 석좌 교수, 네,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으로 인한 올해 자금 유출 규모가 1천억에서 2천억 달러, 약 123조에서 246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경제적 관광 특수보다는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 한국 정부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